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 네. 요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좀 회의가 들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대표입니다. 네, 국장이라고는 소개 안 하고, 대표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왠지 그냥. 그리고 오늘은 얼굴을 이렇게 그 화면에 띄우지 않고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서 오늘은 얼굴을 이렇게 띄우지 않고 내용으로만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자님,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보호자님, 또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분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직원 여러분 등등을 포함해서 이 영상을 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큰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자님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은 이제 저희 채널을 좀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다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나마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당 청구를 좀 양산하는 함정 유도와 같은 규정, 그런 규정이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의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제목 색깔에서부터 약간 투쟁 시위의 피켓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뭐 세게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우리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특정 누군가,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분들이거든요. 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분들께만 유독 불리하고 부당한 법 규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 규정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막대한 환수금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금전적 손실과 또 정신적 고통, 노인복지 마인드까지도 깨버리는 그런 충격, 또 혹시 받을지 모를 형사적 처벌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설립부터 힘들었던 소중한 장기요양 기관을, 어르신께도 소중하고 대표자님께도 소중하고 또 함께 일하는 분들께도 소중한 이 장기요양 기관 운영을 손 놔버리고 쉽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 되고 있어서 모두가 함께 이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바로 본론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 기준 근무 시간에 대한, 그래서 이 기준 근무 시간으로 근무 인원을 산정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면은 관련 규정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먼저는 장기요양 급여 관련한 고시 내용을 보면 제49조에 월 기준근무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근무 시간 매월 좀 달라지죠. 왜 달라지냐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월까지 각 달별로 그 날짜 수가, 일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은 월마다 달라지고 있죠. 뭐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보호자분들도 보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월 기준 근무 시간은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냥 평일 기준으로 8시간을 이제 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평일이 뭐 21일이 있었다. 그러면 21일 곱하기 8시간 하면은 168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월마다 평일 기준으로 해서 8시간씩 곱하는 것이 바로 월 기준 근무 시간인데, 이 내용상에 있어서 근무 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이 길인 다음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에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산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처럼 조금 이제 어떤 사고나 뭐 어떤 환수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뭐 보완하는 차원의 규정이 이렇게 추가가 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튼 뭐 골자는 해당 월에 있어서 평일을 기준으로 평일 날짜 수에 곱하기 8시간 한 거다. 그게 바로 이제 기준 근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조에서는 이 근무 인원을 이 기준 근무 시간에 따라서 근무 인원을 이제 산정하게 되는데 근무 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에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직원분들을 근무 인원수로 산정할 때 있어서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 부분.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휴게 시간은 빼는 거예요. 이 이제 기관에서 근무를 할 때에 이제 근무만 계속하지 않고 휴식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휴식 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근무를 해야지만이 1인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168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이제 1월이라고 예를 들고 1월에 기준 근무 시간이 168시간이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이 168시간 이상을 근무해야지만이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근무한 사람, 근무 인원 1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있어서 고시 규정이죠. 이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그 규정에 있어서의 직원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어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규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 근무 시간에서 조금 모자라서 이 조금 모자란 시간 때문에 정말 막대한 어떤 환수금이 발생하고 그리고 가산금도 환수를 받게 되거나 또는 해당 월에 감산을 받게 되어져서 가산금도 못 받고 감산까지 받게 되고 그래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 달 기준 근무 시간, 자, 아까 예를 들어서 168시간이라고 해요. 자, 168시간인데 그러면은 8시간씩 근무해가지고 지금 아까 평일 기준으로 21일을 근무한 거죠. 자, 그랬는데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운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4시간 정도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이 부족해서 164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4시간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건 근무 인원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 인정을 못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또 의무 인원이에요. 이 의무 인원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 간호조무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마다 직종마다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인원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29인 미만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한 분이 만약에 이 168시간을 지켜서 근무를 했어야 됐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4시간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 4시간이 부족해서 이 기관에서는 실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받아야 하는 그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감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산만 받으면은 또 이제 이 감산액도 큰데 거기다가 가산까지도 못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산도 받고 가산금까지 못 받게 되어져서 해당 월에는요 정말 장기요양 기관 운영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4시간 때문에. 이 부족한 4시간만 있었으면 그러면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정말 막대한 금액의 감산이나 또 이 가산금까지 받아야지만이 또 이 추가로 채용한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도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가산금도 못 받고 감산까지 받게 되니까 금전적으로 운영비적으로 큰 손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큰 손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4시간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져요? 이 부족한 4시간에 대해서 부당 청구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가혹한 선택, 가혹한 현실, 그 상황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시설장, 또 중간 관리자 이런 분들이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4시간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분은 2시간, 또 어떤 분은 30분도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4시간 때문에. 이게 4시간이 뭐 정말 큰 시간도 아니지만 뭐 물론 기준근무 시간이라고 해서 평일 기준으로 해서 근무해야 하는 규정, 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4시간 가지고서 큰 감산에, 막대한 비용의 감산에 거기다 가산금까지 못 받게 되는 이러한 가혹한, 네, 정말 가혹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 뭐 불보듯 이번 달에 운영이 어렵다는 거 불보듯 뻔히 보이니까 당연히 이 4시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부당 청구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져 있는 게 너무나도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제목에 있어서도 함정 유도 같은 규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불법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우리 기관 운영이 뭐 4시간 때문에 불보듯 뭐 뻔한 내용이에요. 너무 어려워질 거 뻔한데 이 4시간만 어떻게 좀 채우면 안 될까? 그런 유혹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함정이죠, 정말. 자, 게다가 월급은 한 달 근무에 맞춰서 다 지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시간 때문에 이 몇 시간 때문에 근무 인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에 놓이면요. 대표자는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안타까워지고 떨리고요. 이거 돈을 못 받아서 기관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부당 청구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 제도 자체가 너무나도 부당하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게 되고요. 서러워지고요. 회의감까지도 들게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많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분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시설장님들도 잘 아실 거고요. 얼마나 손 떨리는 일입니까? 이거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4시간 때문에 막대한 손실에 기관 운영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내가 무슨 범죄자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되죠. 내가 뭐 큰 잘못한 것 같은 이 4시간 때문에 그래요. 2시간 때문에. 어르신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상황에 있어서는 대표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자, PSI 이어서 말씀드리면 직원분들께 선연차도 지급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슈가 됐던 일 아시죠? 선연차 지급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환수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선연차. 선연차라는 거는 연차를 먼저 쓰게 한 거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선연차 8시간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요. 기준근무 시간으로부터 8시간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무 인원 배치 미달에 따른 환수에다가 가산금까지 환수당하고 심지어는 형사처벌 검토까지 되어져서 심적으로, 금전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경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최근에 선연차 뭐 원장님이 쉬시나요? 아니잖아요. 직원분들이 쉬시잖아요. 그런데 뭐 물론 연차라는 것은 적법하게 따지고 보면 발생하고 나서 지급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연차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 막 20일 뭐 25일 그거를 한 번에 다 쓰고 뭐하고 한 달, 두 달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는 정말 하루 선연차 8시간 이거를 인정받지 못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총 168시간 평일 기준으로 8시간씩 근무를 했었어야 하는데 8시간 부족한 거예요. 160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선연차 하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환수를 당하고 가산금도 환수당하고 또는 감산당하고 가산금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이 8시간 때문에. 직원 급여도 한 달치로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했고 큰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있어서 직원에 대한 선연차로 인해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과 가산금에 대한 막대한 환수금을 맞게 되어서 마치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로 인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요. 무력감도 들고요. 운영에 대한 두려움과 심지어는 공포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네, 장기요양기관 이 제도에서 한 벌써 몇 년이에요, 근데 만나본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공포. 심각하죠. 네, 공포를 느끼게 되어서 이 공포성 우울감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다 떠나고 싶어 했죠. 네. 다 떠나고 싶어 했고 지금도 떠나는 분들이 많고 모르고 이 사업 영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요, 저 간단하게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결 방안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는요, 이 제도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 위에 있어서 사회복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접근과 이해, 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에 대한 복지 마인드로서의 관용이 좀 필요해요. 예전에 정말 초창기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초창기 때 장기요양 이 제도 시작할 때 그 기관 원장님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뭐 이제 부당 청구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나오는 그 원장님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범죄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지? 라고 다 말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지금 운영이 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런 식으로 여태 계속 운영돼 왔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장기요양기관 조금 위의 상위법에서는요,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접근과 이해, 그리고 복지 마인드로서의 관용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단속의 확실성 등을 근거로 해서요, 제한 속도로부터 10km 정도의 과속은 용납하고 있죠. 네, 그냥 뭐 여기가 110km 지점인데 111km예요. 아, 이거 가차 없어. 이거 속도 위반 저 딱지 끊어. 그 범칙금? 네, 그리고 이거 보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120km 밑으로는 용납해주고 있죠. 왜냐? 차량의 안전 운행 또는 뭐 단속의 확실성 같은 이런 근거로 인해서 이 정도의 관용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법규에서도 이 정도의 관용을 두는데 사회복지하는 이 제도에서요, 이렇게 매월 기준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현재의 경우는요, 단 몇 시간의 근무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 장기요양 급여 비용 감산에 또 가산금 미지급에 따른 운영비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르신께 제공해야 할 장기요양 서비스, 적정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규정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망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왜냐하면 몇 시간 부족하다고 해서 그 몇 시간 때문에 금전적 손실 발생하고 운영비 손실이 생겨서 직원분들께 적절한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운영비 감축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결국엔 서비스는 어르신께 좋지 못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는 악순환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결국 피해는 어르신이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에 있어서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 일을 막고자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기관 관리자는 이 부족한 단 몇 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 부당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함정 유도 규정이 바로 이 지금 근무 인원 산정에 대한 규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기준 근무 시간 중에서 24시간 정도는 자, 실근무로 따졌을 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최대 3일 정도 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족한 근무 시간에 대해 이 정도 부족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달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해 주거나 또는 다른 직종의 근무자가 본인의 기준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뭐 조금 합산해서 24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합산해서 인정해 주는 식의 꼭 뭐 이런 방법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방식의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마땅한 방법으로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대한 최대 24시간까지의 부족분을 용납해 주는 추가 규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요. 사회복지적인 노인복지적인 제도 규정이 우선이고요. 어르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시설장 등 관리자의 헌신과 인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와 또 공포 심지어 공포잖아요. 그런 거를 유발하는 이 제도는, 이 규정은 당연히 반드시 좀 개선되어져야만 한다. 단 몇 시간의 기준 근무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요양기관을 사랑하고 어르신께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기관 운영자와 관리자의 사기를 꺾는 현재의 근무 인원 산정 방식 규정은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은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제 진심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얼굴을 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내용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펴신다면 여러분의 의견도 분명히 맞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전부터 계속 사회복지, 노인복지 안에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비추어 생각해 보건대 근무 인원수 산정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 근무 시간 부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용납이 필요한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짚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또는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또는 연락 주시면 함께 의견 나눌 수 있으니까요. 댓글,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케어스토리 많이 관심 갖고 또 애정 두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